언론이 정말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정말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줘야 그러니까요. 되는 네.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저렇게 음. 말썽을 피울 거라고 처음엔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저 사람이 이 정부에서도 일하고 저 정부에서도 일했으니까 네. 대충 줄타기를 할 가능하겠지. 것이다. 절반은 하겠지. 민심이 네. 이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말 잘 들을 거다 이렇게 오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는 민주당하고 절연하고 완벽하게. 저쪽 세력에 이제 딱 쓴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할 시간을 열흘 동안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지금 답답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오늘 우원식 의장이 네. 열받아서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네.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회가 판단하는 거지 한덕수가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정부가 네. 판단하는 거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오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어요. 더 제가 조금 예민하고 걱정스럽게 보는 대목은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안 합니까?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배랑 이렇게 네, 같이 대화하는 수요일 날 와중에, 방송하는데 네. 예. 왜 그러냐 했더니 혼란은 가중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혼란이 가중될수록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상황을 변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언론이 됐든 정치가 됐든 매우 정교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정치하게 네.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힘있게 밀어가야 된다. 네. 안 그러면 하루만 좋다 만 거예요. 윤석열 맞아요. 탄핵 예. 가결됐다고 하루만 좋고 음.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지옥문이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지금부터는 전략적 오판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통해 가지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총칼만 안 들었지 똑같이 대행이 정부 권력이 여당과 결탁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국회 입법기관의 주도성이랄까 신뢰를 일단 어떻게든 흔들어 놔야 된다. 네, 저는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해결할 때가 된다고 봐요. 어떨 때는 민주당이 옳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니까 거부감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또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막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때도 그 탄핵 안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이제는 야당이 야당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탄핵연대가 부활하고 우리 사회의 다수파 연합을 만드느냐 아니냐가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관건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이걸 다 주도하려고 하다 보면 필경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다수가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사회 제정당하고 이렇게 어떤 그 내부에서만이라도 협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시고 그런 걸로 통해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게 어떠냐 이런 좀 제안들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덕수 탄핵은 어쩔 수 없어 보여요. 이거는 뭐 혼란스럽더라도 감수해야 그렇죠. 되는. 재판관을 임명 안 하겠다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에는 여야정 뭐 협의체가 있다면 아니 이제 국민들하고도 대화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마이크를 열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광장이 목소리가 자기들도 발언권을 갖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 협의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직능단체들이 나서고 이렇게 좀 우리도 새를 키워야 돼. 그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시민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요. 저 김종대 의원님 말에 1000% 동의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류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지금까지 주류였던 거예요. 이 내란 세력이 더 이상 주류가 되는 세상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 교체를 위해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됐든 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파이를 키워서 연대해서 윤석열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왕따 당하고 뒷조사 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도 몇 포 긋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묶어가지고 다수파 연합의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정산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해도 돼요. 지금은 윤석열 내란을 조기종식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 이 산을 다 같이 넘어야 된다. 이 산을 넘고 그 다음에 당신 얼마 다 나누면 돼요. 품삯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품삯 생각해가지고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다 쳐내면 결국은 독야청청 딱 한 세력 민주당끼리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너무 세가 약하다. 모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가 모여서 이 산을 함께 넘고 그 다음에 계산하자. 저는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계산이란 말도 적절치는 않고 아 그런가? 그냥 협력, 협치. 협치? 네. 예, 그리고 저기 뭐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떤 연합과 연정을 비전으로 내걸고 그러면 개헌 논의도 다 정리가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 협치의 나라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걸고 이제 국정 토론을 하고 소통 창구를 네. 갖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한덕수 대응이 저렇게 개겨버리면은 이젠 입법 기능도 한계가 있다는 걸 곧 맞아요. 국민들이 네. 알게 되면서 알게 됐죠. 네. 이제 직접 요구 사항들을 내놓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총선에서 우리가 연동형제를 지킨 겁니다. 예. 그 민주당한테만 맡겨놨으면은 그거 병립형으로 진즉 아마 회귀했을 겁니다. 네. 그 힘으로 막은 거고 그 연정의 힘으로 이번 저 22대 국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 네. 이런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심각한 전국 현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경환 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답답하다, 화난다, 국민만 괴로운 나날이다 하시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해서 그 큰 산을 넘으면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너무나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국지전이 아니라 이건 마지막 결정적 전투다. 그래서 다 나서야 된다는 거. 이런 아니 말씀이에요. 그 사티님께서 장윤선은 조국당 걱정하느라 바쁘네 이렇게 쓰셨는데 조국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꼭 댓글에 보면 막 이렇게 그 분열적으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분열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러니까 대여를 흐트러뜨리는 무모한 짓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그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선후 관계를 따져서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특정 정당, 저는 기자기 네. 때문에 특정 정당을 엄호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